안녕하세요. 이번 스마트파 친구는 김영동님 책에서 환우와 보호자분이 보시면 도움이 될 상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1편과 2편으로 나누었는데 1편 먼저 보시겠습니다. 장기 요양 생활을 위해서는 파킨슨병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병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파킨슨병이란 어떤 병이며 떨림이나 근육의 강직과 같은 운동 증상과 자율신경 증상 등의 비운동 증상은 왜 일어나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것, 그리고 웨어링 오프나 디스카니시아와 같은 운동 합병증은 왜 일어나는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않으면 불안한 상태에서 매일매일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와 같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증상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복용 중인 치료제와 효과의 생활 패턴을 맞춥니다. 파킨슨병의 증상과 복용 중인 치료제의 효과에 맞춰서 환자의 생활 패턴을 검토하고 실행하도록 합니다. 외출, 손님, 가사 등의 일에 대해서 증상과 치료제의 효과에 맞춰서 계획하도록 합니다. 즉, 약효가 있는 시간대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치료제는 평생 복용해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파킨슨병 치료제는 평생의 친구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유감스럽지만 파킨슨병은 완치가 되지 않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약물요법으로 증상을 조절해 나가면서 운동 기능의 저하를 막는 재활 운동을 하면 건강한 사람과 거의 비슷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긴 장기 요양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생각은 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현재의 생활 패턴을 유지합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파킨슨병의 치료이기도 합니다. 병의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상의 생활 패턴을 그대로 계속해서 하여서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킨슨병에 걸렸다고 소극적이 되지 말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도전해 봅시다. 일이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증상이나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특히 수면 부족은 약효에 영향을 줍니다. 낮에 활동하도록 하고 밤에는 쉬는 것이 약효를 높입니다. 스포츠, 음악, 여행 등의 취미 생활을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즐기는 것은 몸과 마음의 재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몸을 움직이는 일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즐겁게 활동하는 것은 자신감을 주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많은 극장이나 전시회장 등에 갈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혼잡한 장소에서는 동결보행이나 돌진보행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혼잡한 시간을 피해서 이른 시간에 출발하고 퇴장 시에도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뒤에 천천히 귀가하는 등 시간을 두고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일은 중요한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하도록 합니다. 파킨슨병 환자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벌리면 이도저도 아닌 결과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일부터 순서대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병을 숨기지 않도록 합니다. 파킨슨병이라고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파킨슨병임을 감추는 것도 환자에게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오히려 가능하면 주변 사람에게 병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상사나 동료들에게 투병 중임을 알리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족의 이해와 지원. 긴 요양 생활에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지원이 있어야만 합니다. 파킨슨병으로 진단받고 나서 가장 동요가 심한 사람은 환자 자신입니다. 가족도 같이 동요하거나 불안해하면 환자는 견디기 힘들어지며 자신이 가족에게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고 고립감에 파묻히게 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환자의 불안이나 사정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동요를 받아들이고 느긋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파킨슨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가족은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파킨슨병이라고 해도 치료제와 재활 운동으로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파킨슨병 자체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는 없으며 너무 비관할 병은 아니라는 것을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지금까지와 같이 변함없이 환자를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에게는 밝은 태도로 대하면서 파킨슨병과 함께 살아간다는 마음을 먹을 때까지 지켜보도록 합니다. 일일이 도와주는 것은 환자에게 역효과를 줍니다. 야중증도 1도에서는 좌우 중 한쪽에서만 증상이 나타납니다. 2도가 되면 양쪽에 나타나지만 자세 반사장애는 아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크지는 않습니다. 즉, 이 시기에는 환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이 가능하며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일이 도와주는 것은 오히려 병의 진행을 촉진하는 결과가 됩니다. 앞으로에 대해서 가족과 상의합니다. 파킨슨병이 진행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때에 대비해서 앞으로의 경과와 나타나게 되는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가족들과 상의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나 가족 모두 파킨슨병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상의가 있어야 하며 준비나 대비를 해두어야 할 것에 대해서 조금씩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에게 환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각종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잉 격려는 오히려 역효과를 줍니다. 파킨슨병이 진행되면 야중증도 1에서 2도에서 나타나는 떨림, 근육의 강직, 몸동작의 느려짐에 더해서 자세 반사장애와 보행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환자는 일상생활에서 약간 부자연스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몸을 움직이는 것에 소극적이 되는 시기입니다. 가족은 이러한 환자를 격려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강제로 시키거나 강한 어조로 하면 되니까 하세요 등의 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족은 격려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환자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할 수 없을 때에만 도움을 줍니다. 진행기가 되면 할 수 없는 동작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가 기본이지만 할 수 없는 것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환자의 생활에서의 동작을 관찰하여서 어느 동작까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움직임은 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인내심을 갖고 너무 많이 도와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할 때에는 충분히 여유를 갖도록 합니다. 가끔은 예외가 있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출하고 돌아와서 많이 피곤한 경우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도와주어도 됩니다.
일내 변동에 맞춘 생활 패턴을 유지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병의 유무에 관계없이 몸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일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시간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약효가 듣는 온 시에 외출, 재활운동, 목욕 등을 할 수 있도록 생활 패턴을 조정합니다. 일내 변동은 계절의 영향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4월과 12월은 악화되기 쉬운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노개호. 환자를 개호하는 사람은 대부분 배우자입니다. 더욱이 파킨슨병 환자는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개호하는 배우자도 고령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른바 노노개호가 됩니다. 파킨슨병은 진행기가 되면 운동 증상 외에도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환각이나 선망과 같은 정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가족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해지게 됩니다. 개호는 젊은 사람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에게는 더욱 힘든 일이 됩니다. 개호를 혼자서 끌어안게 되면 궁지에 몰리게 되어서 고독감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끔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는 주치의에게 상담을 하거나 다른 환자 가족에게 고충을 토로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밖에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의 각종 지원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100% 완벽한 개호란 있을 수 없습니다. 파킨슨병은 20에서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병입니다. 따라서 100% 완벽한 개호는 어려운 일입니다. 파킨슨병 환자는 꼼꼼한 성격이 많습니다. 여기에 가족도 개호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지게 됩니다. 가끔은 손을 놓는 것도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외래 진료에 가족도 함께 가도록 합니다. 파킨슨병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입원이 필요 없으며 통원하면서 집에서 약물 치료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족은 냉정하게 병에 대해서 받아들임은 물론이고 치료법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자가 병원에 갈 때에는 가능한 한 함께 가도록 합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고 중요한 것은 메모하도록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의사에게 전달하기 꺼리는 사항이나 함께 지내면서 환자가 자각하지 못하는 증상이나 치료제의 부작용 등을 의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약의 부작용을 의사에게 말하면 약의 복용량을 줄이게 되므로 부작용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가족이 의사에게 정확한 사항을 전달하여야 합니다. 파킨슨병의 진행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거 환경의 개선. 증상이 진행되면 환자가 걸을 때 자세가 앞으로 숙여지게 되고 보폭이 작아지기 때문에 조그마한 문턱이나 물건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긴 파킨슨병 환자가 안심하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입장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걷기는 편하게 그리고 넘어짐의 방지입니다. 집안의 문턱을 최대한 없애고 손잡이를 설치하며 가구를 고정하여야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할 때에는 환자의 체격이나 증상, 행동에 맞추며 장래의 몸 상태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리치료사나 주택 개조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 복도, 마루, 문, 계단. 현관의 턱이 높을 경우에는 경사면으로 하거나 발 받침대를 설치하여서 높이를 반으로 줄입니다. 발 받침대 끝에 색이 다른 테이프를 붙여 놓아서 눈에 잘 띄게 합니다. 현관에 서서 신발을 신거나 벗을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앉아서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도록 의자를 놓습니다. 현관에도 벽에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방의 입구에 있는 문턱을 없앱니다. 문턱을 없애기 어려운 경우는
문턱이 있음을 표시하는 테이프를 붙여둡니다. 문은 가능하면 휠체어 앉은 채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미닫이 문으로 개수합니다. 복도의 벽에는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높이는 환자의 허리 정도가 적당합니다. 복도 바닥에 약 30cm 간격으로 테이프를 붙여 놓으면 걷기 편해집니다. 마루나 복도에는 가능한 한 물건을 놓아두지 않습니다.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입니다. 가능하면 양측에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한쪽에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려갈 때 증상이 가벼운 쪽에 설치합니다. 계단이나 복도는 바닥을 밟게 합니다. 바닥등을 설치하면 좋습니다. 가전제품의 코드는 벽을 따라서 고정시켜 둡니다. 기본적으로 집안의 조명은 밝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의 초기에는 마루에 융단을 까는 것이 넘어지지 않고 걷기 편합니다. 그러나 장내 휠체어의 사용을 고려하면 훌링이 이동하기가 편합니다. 테이블 밑에 매트 등을 깔면 끝자락에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으므로 피합니다. 슬리퍼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침실, 의자. 침대와 의자는 환자가 장시간 사용하는 가구입니다. 편리함과 안정성을 고려해서 선택하여야 하며 환자가 직접 누워보거나 앉아보고 나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와 의자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너무 푹신하지 않을 것. 두 번째, 손잡이나 팔걸이가 있는 것. 세 번째, 적당한 높이. 빈뇨가 나타나면 화장실에 자주 가야 하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까운 방을 침실로 사용합니다. 침대가 몸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환자용 전동 침대는 일어나기가 편리합니다. 침대의 높이는 앉았을 때 바닥에 발이 닿는 높이가 좋습니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일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침대가 너무 푹신하면 몸이 가라앉아서 일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약간 딱딱한 것이 좋습니다. 일어날 때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이 부착된 것이 좋습니다. 야간에 깨었을 때 침대에서 조명의 조작이 가능한 리모트 컨트롤식이 좋습니다. 침대 아래쪽에 조명을 설치하면 더욱 안심이 됩니다. 의자는 등받이면의 좌우로 주먹 1개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의자에 앉는 면이 약간 높은 것이 일어서기가 편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에는 잠시 멈추고 기립성 저혈압에 의한 어지럼증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움직입니다. 몸동작이 느려지는 행동, 느림이나 누동이 나타나면 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욕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앉아 있는 경우에는 자주 자세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실, 화장실. 욕실이나 화장실을 개선, 개조할 때에는 반드시 실물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작업 현장도 점검하여서 사용하기 편리한지 그리고 안전한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에는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욕조 옆에 의자를 두거나 벽에 손잡이를 설치하여서 활용하도록 합니다. 비상용 부저를 설치합니다. 탈의실이나 욕실뿐만 아니라 욕조에도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욕실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거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합니다. 욕조는 출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반매몰식으로 합니다. 또한 욕조 옆에 의자를 두고 앉아서 한쪽 다리부터 욕조에 넣거나 손잡이를 잡고 이동합니다. 욕조 바닥에도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거나 작은 의자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조절이 용이한 레버 핸들식으로 바꿉니다. 탈의실에도 의자를 놓아둡니다. 겨울철에는 몸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난방기구를 설치합니다. 변기의 높이는 발이 바닥에 닿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보온 기능이 있는 변자와 온수 세정기가 붙어있는 변기가 좋습니다.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L자형 손잡이로 변기에 앉아있을 때에는 수평 손잡이를, 일어설 때나 앉을 때에는 수직 손잡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넘어짐의 방지.
파킨슨병과 같이 몸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게 되는 질환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넘어짐입니다. 파킨슨병 환자는 1년 동안 약 반수의 환자가 넘어짐을 경험하며 그중 3분의 2는 반복해서 넘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넘어질 때 손으로 짚기 때문에 손목 골절이 비교적 많지만 파킨슨병 환자는 손을 바로 내밀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나 얼굴에 외상을 입거나 대퇴골 경부가 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넘어져서 대퇴부 등에 골절이 발생되고 이에 따라서 줄곧 누워 있어야 하는 와상노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넘어졌다는 심리적인 쇼크에 의해서 파킨슨병의 증상을 일시적으로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골절을 경험하게 되면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실제로는 잘 걸을 수 있음에도 걷기를 싫어하거나 외출하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누군가와 부딪히거나 무언가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행 동결이나 돌진 보행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방향을 전환하고자 할 때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내인성 전도라고 합니다. 동결 보행은 걷기 시작할 때나 방향 전환 시에 자주 나타납니다. 돌진 보행은 일단 걷기 시작하면 급히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되지 않고 종종 걸음이 되거나 돌진하는 현상입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밖에도 자세 반사장애, 허리 굽음, 주의력 저하 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원을 그리듯이 돌면서 방향을 바꿉니다. 걷는 도중에 방향을 바꿀 때 급하게 방향을 바꾸면 균형이 무너져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때에는 양 다리를 조금 벌리고 천천히 큰 원을 그리듯이 돌면서 방향을 바꾸도록 합니다. 방향 전환 시에 동결 보행이 일어나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하여서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첫째, 그 자리에서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다리가 움직임에 익숙해지면 걷기 시작한다. 둘째, 동결 보행이 일어날 것 같은 쪽의 다리를 반보 정도 뒤로 뺐다가 그 다리를 재빨리 앞으로 내미는 자세로 걷기 시작한다. 일어설 때에는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면 의자에서 일어설 때 어지럼증이 일어나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어설 때에는 바로 움직이지 않고 어지럼증을 확인한 후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에는 뒤로 넘어지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 균형을 잡지 못하여서 뒤로 넘어지게 될 수 있으므로 매일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잘 닿는 곳에 둡니다. 슬리퍼는 신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슬리퍼를 신으면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신지 않도록 합니다. 외출 시에는 발끝 부분이 뾰족한 신발이나 느슨한 신발은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피하도록 합니다. 끈이 아니라 면 테이프로 고정하는 신발이 편리합니다. 조명을 밝게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동결 보행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복도나 현관 등에는 조명을 밝게 합니다. 특히 화장실로 가는 복도와 같이 자주 다니는 복도는 특히 밝게 해둡니다. 지팡이나 보조 용구를 활용합니다. 돌진 보행을 막기 위해서 지팡이나 보행기, 노인용 카트 등의 보조적인 용구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걷는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돌진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식사.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특별한 식사요법은 없습니다. 또한 어떤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식사 제한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양의 편중이 없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의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은 변비 예방에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K 및 단백질이 많은 음식은 골다공증 예방에 좋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은 저혈압, 합병증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레보도파는 공복에 복용하면 흡수가 빠르고 산성에서 흡수가 잘 됩니다. 파킨슨병에서는 종종 소화관의 움직임이 나빠져서 레보도파를 식후에 복용하면 위에서 음식과 함께 긴 시간 머무르게 됩니다. 레보도파는 소장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복용하여도 약의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레보도파를 식전 공복 상태에서 복용하면 빠르게 흡수되어서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연화장애가 있어서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식전에 복용하면 식사 시의 연화 기능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킵니다. 또한 소화관 내의 산성도를 높이면 레보도파의 흡수가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보도파는 위산에 녹은 후에 흡수됩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 위의 산성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초무침이나 식초를 넣은 음식을 섭취하면 위의 산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낮에 간식을 계속해서 먹으면 약효가 불안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식이 위에 들어가면 위의 산성도는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고단백질 식사는 레보도파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육류나 생선 등은 저녁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장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 흡수되어서 혈액을 통해서 뇌로 운반됩니다. 레보도파가 소장으로부터 혈중으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중성 아미노산 트랜스포터라는 운반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많은 상황에서는 레보도파가 잘 흡수되기 어렵습니다. 단, 단백질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섭취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약의 효과가 필요한 아침과 점심에는 저단백질 식사를, 저녁에는 일일 필요량에 해당하는 고단백질 식사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식생활은 비교적 저단백질 식사이므로 환자의 상황에 맞게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제품은 약 복용한 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나 요거트와 같은 유제품은 위 표면에 얇은 막을 만들기 때문에 약의 흡수를 저하시킵니다. 또한 약을 복용할 때는 물이 아닌 레몬이나 그레이프프루츠와 같이 산미가 강한 주스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산이 증가하여서 약의 흡수가 좋아집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식사는 가족이 다 함께 같이 합니다. 손의 떨림이나 근육의 강직으로 인해서 젓가락이나 숟가락의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음식물을 흘리기 쉽게 됩니다. 특히 그릇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처럼 양손이 다른 동작을 하는 것이 서툴러집니다. 이럴 때에는 동작을 나누어서 천천히 하는 것이 음식을 흘리는 것과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음식물을 흘리는 실수를 하였을 때 이를 질책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환자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바로 도와주지 말고 어떻게 해도 안 되는 부분만 도와주고 환자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가족들은 식사가 끝나더라도 바로 일어나지 말고 차를 마시면서 조금 더 앉아 있으면 환자도 초조해하지 않게 되며 외롭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환자가 스스로 식사를 하는 것은 훌륭한 재활 운동이 됩니다. 환자가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음식물을 입에 제대로 대지 못하거나 음식물을 흘리는 등과 같이 먹는 것이 힘든 모습을 보면 가족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작업은 손의 근육이나 관절의 움직임을 유지하게 해주는 훌륭한 재활 운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환자가 먹기 힘들어 하더라도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먹여주는 것보다 스스로 먹는 것이 보다 맛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용하기 편리한 식기나 도구를 활용합니다. 최근에는 기능적인 면에서 편리한 손잡이가 두꺼운 숟가락이나 포크도 있습니다. 또한 핀셋 타입의 일체형 젓가락도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기는 가볍고 잘 깨지지 않는 소재로 된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식기를 뒤엎는 경우가 있으면 젖은 수건을 식기 밑에 놓아두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미끄럼 방지 가공이 되어 있는
런천 매트나 방수 에이프런도 있습니다. 환자 스스로 요리하는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환자 중에는 병이 진행되어도 움직이는 것에 대한 요령을 터득하여서 청소나 세탁을 스스로 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넘어지는 것에 대비가 있다면 가사는 매우 좋은 재활운동이 됩니다. 한편 환자가 주부인 경우에 스스로 음식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환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사활동과 달리 요리는 불을 사용하거나 부엌칼을 쓰기 때문에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병이 진행되면 세밀한 작업이 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조리기구를 잘 다루지 않으면 상처를 입거나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파킨슨 병임에도 가족을 위해서 요리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족들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발이 걸려서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물건을 바닥에 두지 않습니다. 싱크대 밑에 매트를 놓으면 끝단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깔지 않습니다. 앉아서 작업할 수 있도록 의자를 준비합니다. 의자는 등받이가 있는 것으로 바퀴가 달린 것이면 이동하기 편리합니다. 외건이 있으면 조리대로도 쓸 수 있으며 요리나 식기를 옮길 때도 편리합니다. 조리기구는 손이 닿는 곳에 두며 높은 곳에 두면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가능하면 불은 사용하지 않고 인덕션 히팅 조리기를 사용합니다. 솥꼭지를 조절이 용이한 레버 핸들식이 쓰기 편리합니다. 재료를 썰거나 껍질을 벗고 부엌칼을 사용합니다. 가능하면 재료의 종류가 적고 시간이 덜 걸리는 메뉴로 합니다. 어느 정도 조리가 되어 있는 냉동식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변비, 배뇨. 변비는 80에서 90%의 환자에게서 나타납니다. 가능하면 매일 적어도 2, 3일에 한 번은 배변이 필요합니다. 변비가 심하면 레보도파가 위에서 장으로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레보도파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효과를 느끼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변비에는 식이섬유나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합니다. 배를 마사지하는 것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1일 3회 식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반드시 하는 것이 위나 장의 반사작용을 일으키므로 중요합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냉수를 마시면 장을 자극하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식사 후에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변이가 없더라도 5 내지 10분 정도 앉아 있으면 변이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계속하다 보면 배변에 습관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 변비약을 사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변비가 초기부터 나타나는 증상이라면 빈뇨는 병이 진행됨에 따라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야간 빈뇨로서 화장실에 몇 번이고 가야 하기 때문에 수면 부족을 일으킵니다. 소변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줄이려는 환자가 있으나 수분 부족은 변비를 일으키고 탈수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목에서 갈증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 야간에 대비해서 저녁 식사 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도록 합니다. 야간의 빈뇨 대책. 저녁 식사 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입니다. 야간에 깨서 화장실에 가는 것은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야간에만 이동용 변기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낮에 빈뇨 대책. 수분을 충분히 취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의식해서 섭취하도록 합니다. 몸동작이 느려지면 화장실에 가는 도중에 실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일을 느끼기 전에 타이밍을 가늠해서 이른 시간에 화장실에 가도록 합니다. 외출 시에는 실금 대응용
기저귀 등을 이용합니다. 목욕. 파킨슨병 환자는 자율신경 증상으로서 모세혈관의 움직임이 나빠져서 손발이 차게 됩니다. 목욕은 몸을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자율신경의 균형이 잡히게 되어서 자율신경 장애에 의한 손발냉증과 같은 증상이 개선됩니다. 또한 피로나 근육의 강직이 풀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분 전환이나 식욕 증진에도 효과적이므로 가능하면 매일 목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이 진행되었어도 목욕하는 것을 중단할 필요는 없지만 욕실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임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목욕은 가능하면 몸 상태가 좋을 때를 선택합니다. 또한 욕실에서의 행동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하지 않는 어려운 동작이 많은 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개호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목욕은 가족이 집에 있을 때 하도록 합니다. 목욕 중에 약의 효과가 갑자기 떨어져서 몸의 움직임이 나빠짐에 따라서 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의 국립요양소 무타노 병원에서 파킨슨병 환자 70명의 사망 원인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사망 원인 중 급사가 6차례 있었으며 급사의 사례 중에는 목욕을 하던 중 사망한 환자가 3차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혼자 목욕 중에 약효가 떨어져서 익사하게 된 경우이므로 갑자기 약효가 중단되는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환자가 스스로 씻도록 합니다.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에는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을 잡아주는 것은 괜찮지만 환자가 몸을 씻을 때에는 손이 닿지 않는 등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씻도록 합니다. 적당한 온도에서 너무 오래 하지 않습니다. 열탕에 들어가면 혈압 저하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혈압이 내려가면 저혈압에 의한 의식 장애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전신욕의 경우에는 38도에서 40도 정도의 온도가 적당하며 입욕 시간은 10분 정도가 좋습니다. 반신욕이 바람직합니다. 반신욕은 전신욕보다도 몸을 덮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전신욕보다 몸에 부담이 적으므로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 적절한 목욕법입니다. 씻을 때에는 앉아서 씻도록 합니다. 몸을 씻을 때에는 안정감이 있고 등받이가 낮은 의자에 앉아서 씻는 것이 편합니다. 식전 식후에는 목욕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식후에는 혈압이 내려가기 쉬우므로 반드시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목욕하도록 합니다. 목욕 후에는 물 1컵을 마시도록 합니다. 목욕 후에는 발안에 의해서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기 쉽습니다. 심근경색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목욕 후에는 수분 보충이 중요합니다.